이건 정말 충격적입니다. 조선은 세계 최초로 혜성의 궤도를 정확히 예측했습니다. 천문학 역사를 완전히 다시 써야 합니다. 프랑스계 미국인 천문학자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심사장에서 던진 이 폭탄 선언에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일본 대표는 자료를 집어던졌고 중국 대표는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고 하는데요. 조선은 별을 보았고 우리는 그 기록을 지켜냈다. 세계 과학계를 발칵 뒤집은 그날의 진실, 지금 시작합니다. 반가워요. 저는 클레어 포스터, 프랑스계 미국인이며 천문학자이자 유네스코 자문위원입니다. 서울공항에 내리자 한국의 봄 공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예비심사단으로 한국을 방문한 저는 처음으로 성변측 구단자라는 이름을 들었습니다. 조선시대 관상감이라는 국가기관이 헨리의 관측한 세계 최초의 국가기록물이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처음엔 그저 또 하나의 심사 대상일 뿐이라 생각했습니다. 국립중앙과학관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한국 측 가이드인 이수정 큐레이터가 말했죠. 포스터 박사님, 이 기록은 단순한 문서가 아닙니다. 이건 별과 인간의 대화예요. 과학관의 특별 전시실, 온도와 습도가 철저히 통제된 공간에서 저는 처음으로 성변측 구단자를 마주했습니다. 옅은 노란빛의 한지에 정교한 필체로 가득한 기록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혜성의 모양과 움직임을 그린 정밀한 도표였어요. 저도 모르게 숨이 멎었습니다. 이건 18세기 기록으로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정확하네요. 이수정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관상감은 왕실 소속 국가기관이었어요. 하늘의 변화를 관측하는 일은 국가의 중대사였습니다. 제가 놀란 표정으로 문서를 살펴보는 동안 전시실 문이 열리고 2명의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일본 도쿄대의 야마모토 신지 교수와 중국 베이징 천문대의 린 하오 박사였죠. 예비심사단의 다른 구성원들이었습니다. 야마모토가 문서를 보더니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어요. 흥미롭군요. 하지만 에도 시대 일본의 천문 기록과 유사한 부분이 많네요. 조선은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니까요. 린하오도 곧이어 말했습니다. 중국 명나라의 천문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한 것에 불과합니다. 관상감 자체가 중국 천문기관의 축소판이었죠. 그들의 말에 이수정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저는 민감한 국제적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로서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다른 것이었죠. 성변측 후단자의 기록 방식이 당시 동아시아의 어떤 천문 기록과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 관측 기록에는 독특한 점이 있네요. 혜성의 위치만 기록한 게 아니라 기상 불가라고 표시된 날짜도 있어요. 관측이 불가능했던 날을 정직하게 기록한 겁니다. 그 말에 야마모토와 린하오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과학적 정직함은 어떤 문화적 우월감보다 중요한 가치니까요. 저는 계속해서 문서를 살폈어요. 혜성의 위치, 크기, 꼬리의 길이와 방향까지 수치로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관찰 기록이 아니었어요. 정밀한 과학 데이터였습니다. 이런 정밀도는 놀랍습니다. 현대 천문학 기준으로도 인상적인 수준이에요. 이수정의 눈이 반짝였죠. 조선의 과학자들은 정확성을 중시했어요. 이 기록은 왕에게 보고되는 국가 문서였으니까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성변측 후단자의 사본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혜성의 궤적을 추적한 데이터를 보며 현대 시뮬레이션과 비교해봤어요. 놀랍게도 거의 일치했습니다. 18세기 조선의 과학자들이 이렇게 정확한 관측을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메시지 알림이었죠. 일본 언론사의 보도였어요. 조선의 혜성 기록, 일본에도 막부의 문서를 참고했을 가능성 제기. 곧이어 중국 관영 매체의 기사도 나왔습니다. 관상감은 명나라 천문 시스템의 하부 조직, 독자성 없어.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 문서는 단순한 유산이 아니라 역사와 진실을 둘러싼 국제적 갈등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진실을 밝혀야 했죠. 창밖으로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265년 전 조선의 천문학자들이 바라본 그 하늘이었습니다. 진실은 별처럼 영원하다. 반드시 찾아내고 말 거야. 아침 식사를 하며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일본 이온게이자이 신문의 기사가 눈에 들어왔어요. 조선의 혜성 기록은
일본 기술의 영향. 야마모토 교수 주장 커피를 마시다 숨이 막혔습니다. 기사는 계속됐죠. 에도 시대 천문학자 하세가와 타케이의 기록과 유사점 발견. 조선은 일본 천문학을 모방. 휴대폰이 울렸어요. 이수정이었습니다. 포스터 박사님, 뉴스 보셨나요? 어제 야마모토가 기자회견을 했어요. 방금 봤어요. 어떻게 이런 주장을?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 신화통신도 관상감은 중국 천문 체계의 지방 조직에 불과 기사를 냈죠. 그들끼리는 서로 충돌하면서도 우리 기록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데는 한마음이네요. 호텔 로비에서 야마모토를 마주쳤습니다. 그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다가왔어요. 포스터 박사, 조선의 문서는 흥미롭지만 독창적이진 않아요. 일본 에도 시대의 천문 기록을 참고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야마모토 교수님, 과학은 증거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 증거를 함께 검토할 수 있을까요? 그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물론이죠. 도쿄로 돌아가면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가 떠난 후 과학관으로 향했습니다. 이수정이 보여준 추가 자료들은 놀라웠어요. 조선 관상감은 단순히 해성을 관측한 것이 아니라 그 궤적을 정확히 예측했습니다. 게다가 해성의 밝기 변화까지 기록했죠. 이건 대단해요. 당시 유럽에서도 이런 정밀한 기록은 드물었습니다. 이수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관상감은 365일 하늘을 관측했습니다. 1년 중 단 하루도 빠짐없이요. 그리고 이것을 보세요. 그녀가 펼친 달코 바랜 종이에는 해성의 꼬리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그림은 현대 사진과 거의 일치했어요. 조선의 관상감은 왜 이렇게 정확한 관측을 했을까요? 이수정이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하늘의 변화는 국가의 운명과 직결된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과학적 정확성은 국가 안보의 문제였어요. 그날 오후 한국 과학사 전문가들과의 미팅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자료 중 하나가 특히 눈에 띄었어요. 성변 측 후단자에는 기상 불가라는 표기가 있었습니다. 날씨가 나빠 관측이 불가능했던 날을 정직하게 기록한 것이죠. 이런 과학적 정직함은 당시로선 매우 이례적입니다. 유럽의 천문학자들도 관측 공백을 인정하는 경우가 드물었죠. 그 말에 한 교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포스터 박사님, 조선은 실용주의 국가였습니다. 사실을 정확히 아는 것이 정치적 레토릭보다 중요했죠.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중국 베이징 천문대의 린하오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친절한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포스터 박사, 흥미로운 발견이 있어요. 명나라 황실 문서에 따르면 조선 관상감은 중국 천문학자들의 지도 아래 설립됐다고 합니다. 사실상 중국 천문학의 지방 분소였죠. 린 박사, 그렇다면 왜 중국 기록에는 없는 관측 데이터가 조선 기록에 있을까요? 기상불가 같은 표기도 중국 천문서에서는 본 적이 없습니다. 린 하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문화적 맥락은 복잡합니다. 조선은 명나라의 제도를 자기 방식으로 변형했을 뿐이죠. 호텔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은 빌딩 불빛으로 가득했지만 몇몇 별들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265년 전 조선의 천문학자들은 이 별들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봤을까요? 노트북을 열고 헨리해성의 1759년 궤적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조선 관상감의 기록과 현대 시뮬레이션을 비교하는 작업이었죠. 밤이 깊어갈수록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조선의 기록은 현대 계산과 95% 일치했습니다. 18세기 기술로는 거의 불가능한 정확도였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미국 나사의 동료였어요. 클레어, 자료 받았어. 정말 놀라운데? 이 정도 정밀도는 당시 유럽에서도 보기 힘들었어. 맞아요. 더 놀라운 건 이 기록이 순수하게 조선의 관측 시스템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이에요. 일본이나 중국의 방식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조선의 천문학자들이 밤하늘을 관측하며 기록한 그 순간들을 상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록이 265년 후 국제적 논쟁의 중심이 될 줄 알았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그저 진실을 기록했을 뿐일 겁니다. 별의 진실을요. 창밖의 별들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내가 당신들의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그 별빛이 누구의 것인지,
그 빛의 주인이 누구인지. 아침 일찍 이수정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어요. 포스터 박사님, 대단한 것을 찾았어요. 지금 바로 과학관으로 와주세요. 서둘러 준비하고 택시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아침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마음은 이미 이수정이 발견한 그 대단한 것에 가 있었습니다. 과학관 입구에서 그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너무 신나 보이네요. 이수정은 대답 대신 손짓으로 저를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비밀 보관소로 안내받은 저는 오래된 나무 상자를 보게 됐어요. 이수정이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죠. 이건 관상감 천문학자 이진항의 개인 일지입니다. 성변 측 후단자를 작성한 당사자의 기록이죠. 숨이 멎는 순간이었어요. 관상감의 공식 기록이 아닌 그 기록을 만든 사람의 개인적인 노트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일지에는 공식 기록에 없는 세세한 관측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날씨 상태, 관측 도구의 상태, 심지어 다른 관상감 천문학자들과의 토론 내용까지요. 이건 역사적 보물이에요. 단순한 관측 기록이 아니라 과학적 사고 과정 전체가 담겨 있네요. 특히 놀라웠던 것은 일지에 그려진 상세한 해성 그림이었습니다. 현대 망원경으로 찍은 사진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했어요. 이진항은 해성의 꼬리 모양 변화를 매일 기록했고 그 변화에 대한 자신의 이론까지 적어 놓았습니다. 이진항은 해성이 태양에 가까워질수록 꼬리가 길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네요. 이건 당시 유럽에서도 논쟁 중이던 이론이었어요. 이수정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그녀가 가리킨 페이지에는 수학적 계산식이 가득했어요. 해성의 위치를 예측하는 공식이었습니다. 이건 현대 천문학의 예측 모델과 비슷한 원리예요. 어떻게 18세기에 그날 오후 국제 전문가 포럼이 열렸습니다. 유네스코 예비심사단과 각국 천문학자들이 모인 자리였죠. 발표 순서가 되자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랐어요. 무척 중요한 순간이었으니까요. 조선 관상감의 성변 측 후단자는 단순한 문화유산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학유산입니다. 제가 분석한 결과 이 기록은 동양에서 유일하게 서양 천문 단위와 대응 가능한 정밀도를 보여줍니다. 청중 중에서 야마모토가 손을 들었어요. 그 정밀도가 일본의 영향이 아니라고 어떻게 확신하죠? 이진항의 개인 일지를 분석한 결과 조선만의 독특한 관측 방법론이 있었음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해성의 궤적을 추적하는 방식은 당시 일본이나 중국의 방식과 근본적으로 달랐어요. 린하우도 반박했습니다. 그래도 기본 원리는 중국 천문학에서 왔을 겁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흥미로운 점은 조선 관상감이 허수의 도수라는 개념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의는 관측되지 않은 지점을 수학적으로 예측하는 방법인데 이는 동양 천문학에서 매우 이례적인 접근법입니다. 포럼이 끝나고 각국 언론의 취재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한 미국 기자가 물었어요. 포스터 박사, 조선의 기록이 왜 이토록 정확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생각에 잠겼다 대답했습니다. 조선은 천문학을 단순한 점성술이 아닌 국가과학으로 여겼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관상감 천문학자들은 실용적 목적으로 하늘을 관찰했고 그 정확성이 국가 운영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어요. 그들에게 과학은 왕조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이수정과 함께 걸었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밤 풍경과 달리 우리의 대화는 진지했어요. 이수정 씨, 저는 이 기록이 단순한 등재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과학사를 다시 쓰는 일이죠. 그녀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포스터 박사님, 우리에겐 이 진실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어요. 역사는 항상 강자에 의해 쓰여왔지만 진실은 결국 빛을 발하니까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이진항의 일지 사본을 다시 펼쳤습니다. 265년 전 그가 쓴 글을 읽으며 시간의 벽을 넘어 대화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한 페이지에 그가 적은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늘에 이치는 거짓을 용납하지 않는다. 정확히 기록하는 것은 후세를 위한 우리의 의무이다.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진항의 말은 진실이었어요. 과학은 국경을 초월하는 인류의 유산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진실이 빛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별들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으니까요.
파리 유네스코 본부 세계기록유산심사위원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대회의장에는 각국 대표들이 모여 있었어요. 한국 대표단은 긴장된 표정이었고 일본과 중국 측은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무언가 수상했죠.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했어요. 오늘 우리는 여러 후보 유산을 검토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의 성변 측 후단자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예비심사단의 일원으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성변 측 후단자는 18세기 천문학 발전을 보여주는 귀중한 기록입니다. 특히 그 과학적 정확성이 주목할 만합니다. 제 발언이 끝나자마자 일본 측 야마모토가 손을 들었어요. 이의가 있습니다. 우리는 최근 에도 시대 문서를 발견했는데 조선 관상감이 일본 천문학자들의 기록을 참고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이어서 린 하오도 일어났어요. 또한 중국 역사 기록에 따르면 관상감은 명나라 천문학 체계의 일부였습니다. 독자적인 기관으로 보기 어렵죠. 한국 대표단이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수정이 다급히 손을 들었어요. 그런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는 관상감의 독자성을 증명하는 수많은 자료를 제출했어요. 위원장이 양측의 주장을 듣더니 결정을 내렸습니다. 새로운 주장이 제기됐으니 추가 검증이 필요합니다. 성변 측 후단자의 등재 여부는 보류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한국 대표단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복도에서 우연히 야마모토와 린하오가 대화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웃으며 악수를 나누고 있었죠. 경쟁 관계인 줄 알았던 두 사람이 의기투합한 모습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이수정에게 전화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들이 갑자기 새로운 증거를 들고 나왔다니. 이수정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포스터 박사님, 그들은 사전에 위원들을 로비했어요. 특히 야마모토가 보여준 에도 시대 문서는 이전에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는 겁니다. 진위 여부도 확인할 수 없죠. 뭔가 이상해요. 과학적 사실은 분명한데 왜 이런 국제 정치죠. 과학은 때로 정치의 희생양이 됩니다. 다음 날 아침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중국 측이 새로운 문서를 제출했는데 그것은 1750년대 청나라 황실 문서였어요. 조선이 해성관측법을 청나라에 요청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즉시 조사에 착수했어요. 동료 역사학자들에게 연락해 그 문서의 진위를 검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나절 만에 답이 왔죠. 클레어, 이 문서는 위조야. 종이의 섬유질과 잉크 성분을 분석해봤는데 20세기에 만들어진 거야. 이 사실을 유네스코 측에 알리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영향력이 강했고 많은 위원들이 이미 그들의 주장에 설득된 상태였어요. 이건 단순한 학술 논쟁이 아니라 국제 정치의 일부였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저는 이수정과 긴급 회의를 가졌어요. 과학관 회의실에는 한국 측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과학적 사실만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그들은 이미 정치적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한 역사학자가 분노한 표정으로 말했죠. 그냥 포기해야 할까요? 우리의 역사를 그들에게 뺏길 순 없습니다. 이수정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포기는 없습니다. 우린 아직 진짜를 못 본 것뿐이에요. 더 강력한 증거가 필요하죠. 그때 저에게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해성의 궤적이요. 1759년 헨리해성의 실제 궤적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현대 천문학 기술로 시뮬레이션하면 당시 해성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어요. 그걸 각국의 기록과 비교하면 정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 갑자기 활기를 띠었어요. 과학적 접근법, 그것이 우리의 무기였습니다. 즉시 작업에 착수했죠. 제 동료들에게 연락해 나사의 천체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요청했고 한국천문연구원도 독자적인 시뮬레이션을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밤을 새워 작업했어요. 이수정은 관상감의 원본 기록을 모두 디지털화했고 저는 그 데이터를 현대 좌표 시스템으로 변환했습니다. 점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어요. 조선 관상감의 기록은 현대 시뮬레이션과 95% 일치했습니다. 반면 같은 시기 일본과 중국의 기록은 70%에 불과했죠. 이건 대단한 발견이에요. 조선의 관측이 가장 정확했다는 객관적 증거입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유네스코 사무국에서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일본과 중국 측이 공동으로
성변 측 후단자의 등재 반대 청원서를 제출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유는 문화적 정체성 분쟁이라는 모호한 표현이었습니다. 이수정이 화면을 응시하다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들은 과학의 객관성보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네요.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겐 진실이 있으니까요. 그날 밤 호텔 창문을 통해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몇 안 되는 별들이 빌딩 숲 사이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265년 전 관상감의 천문학자들도 이 같은 밤하늘을 바라보며 진실을 기록했겠죠. 그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저도 진실을 지켜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별들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진실은 언제나 빛을 발하죠. 서울 밤하늘은 흐렸습니다. 마치 우리의 상황을 반영하는 듯 했어요. 국립천문연구원 회의실에 모인 우리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수정, 한국 천문학자들, 그리고 저 모두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모든 데이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실수가 있어선 안 돼요. 테이블 위에는 수많은 문서와 그래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1759년 헨리에성의 궤적 시뮬레이션과 조선 관상감의 기록을 대조한 자료들이었죠. 제 동료인 나사의 스티븐도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했어요. 클레어, 우리 팀이 시뮬레이션을 완료했어. 결과는 변함없어. 조선의 관측 데이터가 현대 계산과 가장 높은 일치도를 보여. 이수정이 질문했습니다. 혹시 오차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일본이나 중국 측에서 반박할 여지가 있을까요? 스티븐이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야. 조선 데이터의 정확도는 95.3%, 당시 중국은 71.8%, 일본은 68.5%로 나왔어. 이건 우연이 아니야. 조선의 관측 방법이 객관적으로 우수했다는 증거지. 눈앞이 환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과학적 진실이었어요. 감정이나 정치가 아닌 숫자가 말해주는 객관적 사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논문을 작성해야 해요. 국제학술지에 투고하고 언론에도 공개합시다. 며칠 동안 집중 작업했습니다. 저는 논문을 작성하고 이수정은 역사적 맥락을 보완했어요. 한국천문연구원은 헨리에성의 3D 궤적 시뮬레이션 영상을 제작했죠.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우리는 국제 언론 브리핑을 열기로 했습니다. 브리핑 당일 서울국립과학관 대강당은 전 세계 언론으로 가득 찼어요. 일본과 중국 기자들도 많았습니다. 이수정이 먼저 단상에 올라 역사적 배경을 설명했죠. 관상감은 조선의 국가 천문기관으로 365일 24시간 하늘을 관측했습니다. 그들의 기록은 국가 운영의 기초 자료였어요.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단상에 섰어요. 오늘 저희는 과학적 분석을 통해 성변 측 후단자의 정확성을 검증한 결과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나사와 한국천문연구원의 공동 분석 결과 1759년 헨리에성의 실제 궤적과 조선 관상감의 기록은 95% 이상 일치했습니다. 스크린에 시뮬레이션 영상이 재생되었어요. 푸른 선은 현대 계산에 의한 혜성의 궤적, 빨간 점은 조선 관상감이 기록한 위치였습니다. 두 데이터가 거의 완벽하게 일치하는 모습이 선명했어요. 비교를 위해 당시 중국과 일본의 관측 기록도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스크린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확도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회장이 술렁였습니다. 특히 일본과 중국 기자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질문 시간이 시작되자 예상대로 반박이 쏟아졌습니다. 일본 기자가 물었어요. 그렇다면 왜 조선의 기록만 그렇게 정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술적 한계가 있었을 텐데요. 좋은 질문입니다. 조선 관상감의 특별함은 관측 빈도와 방법론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혜성을 관측했고 허수의 도수라는 독특한 개념을 사용해 관측되지 않은 지점을 수학적으로 예측했어요. 이는 당시 동아시아에서 유일한 접근법이었습니다. 중국 기자도 질문했습니다. 그래도 기본 천문학 지식은 중국에서 전해진 것 아닙니까? 천문학 지식의 교류는 있었겠지만 중요한 점은 조선이 독자적인 방법론을 발전시켰다는 겁니다. 특히 기상불가 표기와 같은 과학적 정직함은 당시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특징이었어요. 브리핑은 3시간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질문이 끝날 무렵 CNN 기자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포스터 박사님,
이 연구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과학은 조작될 수 없고 진실은 기록을 통해 살아남습니다. 조선의 천문학자들은 265년 전 그저 진실을 기록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진실이 현대과학에 의해 증명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화유산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과학사의 재평가가 필요한 발견입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이수정이 내 손을 꼭 잡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포스터 박사님, 감사합니다. 이건 단순한 등재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 역사의 진실을 지켜낸 겁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별들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265년 전 조선의 천문학자들이 본 그 별들이 오늘 밤 저에게도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알려진 순간이었죠. 노트북을 열어보니 전 세계 언론이 우리의 발표를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BBC, CNN, 그리고 유럽의 주요 언론들까지. 과학계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여러 천문학자들이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역사적 발견이 아니라 과학사를 재정립하는 순간이다.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학은 국경을 초월하는 인류의 유산입니다. 그리고 오늘 조선의 천문학자들이 그 유산의 제자리를 찾아가는 순간을 목격했어요. 그들의 정신은 265년이라는 시간을 넘어 빛나고 있었습니다. 브리핑 이후 일주일 서울국립도서관에서 저는 원본 성변 측 후단자를 다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그 가치를 부정할 수 없었죠. 하지만 여전히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관상감 기록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허수의 도수라는 표현. 정확히 무슨 의미일까요? 서가에서 고서적을 찾아보던 중 이수정이 다급히 들어왔습니다. 포스터 박사님, 이것 좀 보세요. 그녀가 들고 온 문서는 관상감 천문학자 이진항의 또 다른 개인 일지였어요. 유네스코 심사 논란이 일자 국내 여러 기관에서 관련 자료를 찾고 있었는데 지방 도서관에서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이진항의 수학 연구 노트예요. 허수의 도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흥분된 마음으로 노트를 펼쳤습니다. 낡은 한지에 정교한 도표와 수식이 그려져 있었어요. 직감적으로 이것이 특별한 발견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좌표계예요. 이진항이 하늘을 관측하기 위해 만든 독자적인 좌표 시스템입니다. 노트를 자세히 살펴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이진항은 하늘을 관측하기 위해 일종의 3차원 좌표 개념을 개발했습니다. 위도와 경도, 그리고 시간을 결합한 시스템이었죠. 이것은 근대 서양 천문학에서 발전된 개념과 유사했어요. 이수정 씨, 이진항은 허수의 도수를 통해 관측되지 않은 지점의 위치를 예측했어요. 이건 현대보감법과 같은 개념입니다. 18세기 유럽에서도 새롭게 발전하던 방법론이었죠. 이수정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천문학자들은 독자적으로 수학적 천문 관측법을 개발했다는 거군요. 정확해요. 더 놀라운 건 이진항의 좌표계가 1780년대 유럽에서 발전된 체계보다 앞선다는 점입니다. 이건 정말 혁명적인 발견이에요. 곧바로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이진항의 좌표 개념을 현대 수학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었어요. 며칠 동안 밤을 새워 분석한 결과 허수의 도수는 단순한 측정 단위가 아니라 관측 불가능한 지점을 예측하기 위한 수학적 개념임이 확실해졌습니다. 논문을 작성해 세계적인 과학 저널 네이처에 제출했어요. 제목은 18세기 조선 천문학의 수학적 혁신 허수의 도수와 현대 좌표 개념의 기원이었습니다. 심사는 빠르게 진행됐고 역사적 중요성을 인정받아 긴급 출판이 결정됐어요. 논문이 발표되자 전 세계 과학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동서양 과학사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특히 유럽 중심의 천문학 역사가 재평가되기 시작했습니다. 네이처 출판 기념 세미나가 서울대학교에서 열렸어요. 세계 각국의 과학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저는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허수의 도수라는 개념은 단순한 측정 단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관측되지 않은 천체의 위치를 예측하기 위한 수학적 도구였어요. 조선의 천문학자들은 현대적 의미의 좌표계를 독자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슬라이드에 이진항의 원본 그림과 현대 천문학의 좌표 시스템을 비교한 도표를 보여줬어요.
두 시스템의 유사성은 명백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개념이 1750년대에 발전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유럽에서 유사한 개념이 발전하기 30년 이상 앞선 것이에요. 청중 중에서 프랑스 과학사학자가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의 천문학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이것은 문화유산이 아니라 과학유산입니다. 우리는 과학사를 재평가해야 해요. 조선의 천문학자들은 독자적인 수학적 방법론을 발전시킨 과학적 선구자였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이수정과 서울대 캠퍼스를 걷고 있었어요.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포스터 박사님, 이젠 아무도 이 가치를 부정할 수 없게 됐네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과학은 진실을 따르니까요. 조선의 천문학자들이 별을 향해 던진 질문들이 265년이 지난 지금에야 제대로 이해되고 있는 거예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이메일 하나를 받았습니다. 유네스코 사무총장이었어요. 포스터 박사님, 귀하의 연구는 세계문화유산 평가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성변 측 후단자의 재심사를 특별위원회에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구름 사이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조선의 천문학자들이 본 그 별들이 265년의 시간을 넘어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진항 선생님, 당신의 지혜가 마침내 빛을 발하는군요. 별들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지만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265년이 걸렸습니다. 이제 세계는 조선 천문학의 진정한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허수의 도수, 그것은 단순한 용어가 아니라 과학의 역사를 다시 쓰는 열쇠였어요. 파리 유네스코 본부 세계기록유산 특별재심위원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1년 전 같은 곳에서 좌절을 맛보았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네이처에 실린 제 논문과 후속 연구들이 세계 과학계의 지지를 받았고 조선 천문학의 가치는 이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었어요. 회의장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저희에게 집중됐습니다. 이수정과 한국 대표단 그리고 저 야마모토와 린하우도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은 긴장되어 보였습니다. 위원장이 회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의 성변 측 후단자 세계기록유산 등재 여부를 재심사하겠습니다. 최근의 과학적 발견들을 고려해 각국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야마모토가 발언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조심스러웠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를 존중합니다. 다만 동아시아 천문학은 상호 영향을 주고받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린하우도 이전의 강경한 주장에서 한 발 물러섰어요. 중국과 조선의 천문학적 교류는 있었지만 조선만의 독창적 발전이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과학적 증거 앞에서 정치적 주장은 힘을 잃었어요. 제가 발언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허수의 도수에 대한 연구는 단순한 학술적 발견이 아닙니다. 이는 과학사의 재평가를 요구하는 중대한 사실입니다. 조선의 천문학자들은 자신들의 작업이 세계 과학사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들은 그저 가능한 한 정확하게 하늘을 기록하고자 했을 뿐이에요. 그 정직함과 과학적 정신이야말로 우리가 보존해야 할 가치입니다. 발언이 끝나자 회의장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곧 위원장이 말했어요.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긴장된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표 한 표가 모여가는 동안 이수정의 손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마침내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투표 결과 압도적 다수로 성변 측 후단자의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승인되었음을 선언합니다. 회의장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어요. 이수정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죠. 길고 어려운 싸움이 마침내 끝난 순간이었어요. 야마모토와 린하우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수정에게 말했어요. 기록은 진실의 가장 단단한 형태입니다. 265년이 지나도 진실은 그 빛을 잃지 않았어요. 파리에서의 마지막 밤, 에펠탑 근처 카페에서 이수정과 샴페인을 마셨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기쁨으로 빛났어요. 포스터 박사님, 이건 단순한 유네스코 등재가 아니에요. 우리 역사의 진실이 인정받은 순간입니다. 고개를 끄덕였죠. 과학에는 국경이 없어요.
진실은 결국 국적을 초월하니까요. 하지만 그 진실을 찾아내기 위해선 당신 같은 분이 필요했습니다.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 과학자가 이 가치를 증명해 준 것이 중요했어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는 그저 별을 따라갔을 뿐이에요. 그 별들이 저를 이진항에게 이끌었고 그가 남긴 허수의 도수라는 개념으로 인도했죠. 마치 265년 전의 천문학자가 현대의 우리에게 메시지를 남긴 것 같았어요. 이수정이 미소 지었습니다. 조선의 하늘이 265년 후 진실을 증명했네요. 샴페인 잔을 들어 건배했어요. 별들에게, 그리고 그 별들을 관측했던 천문학자들에게. 파리의 밤하늘에도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같은 별들이 서울에서도, 도쿄에서도, 베이징에서도 빛나고 있겠죠. 국경을 초월하는 하늘에, 그리고 과학의 메시지였습니다. 귀국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구름 위로 펼쳐진 맑은 하늘과 무한한 별들. 이진항과 그의 동료들도 이런 광경을 상상했을까요? 그들의 작은 관측소에서 기록한 별들이 세계 과학사를 바꿀 거라고 꿈이나 꾸었을까요? 별들은 변하지 않아요. 변하는 건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방식뿐이죠. 조선의 천문학자들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별을 바라보았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새로운 통찰을 주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공항에는 많은 취재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는 가운데 이수정과 함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성변 측 후단자의 세계 기록 유산 등재는 단순한 문화적 승리가 아닙니다. 이는 과학사의 재발견이자 동서양 과학 교류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강당 제 강의실은 학생들로 가득했습니다. 동아시아 천문학의 재발견이라는 특별 강연에 많은 학생과 교수들이 찾아왔어요. 스크린에는 성변 측 후단자의 이미지가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학사의 한 페이지를 다시 쓰게 됐습니다. 조선의 천문학자들이 개발한 허수의 도수 개념은 현대 천문학의 좌표 시스템보다 수십 년 앞선 혁신이었어요. 학생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조선의 천문학이 그렇게 발전했다면 왜 지금까지 서양 과학사에서 다뤄지지 않았나요?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과학사는 승자의 역사였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서양 과학이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면서 동양의 과학적 성취는 종종 전통 지식이나 철학으로 분류됐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더 넓은 시각에서 과학의 역사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의를 마치며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조선 관상감의 도표와 현대 천문학의 좌표 시스템을 나란히 비교한 이미지였어요. 만약 인류가 우주로 간다면 그 시작은 조선의 별 아래였을 것입니다. 이진항과 같은 천문학자들이 별을 향해 던진 질문들이 오늘날 우리의 우주 탐험을 가능하게 했으니까요. 강의가 끝나고 많은 학생들이 더 질문하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그중 한 한국계 학생이 다가왔어요. 교수님, 저는 한국에서 온 유학생입니다. 선조들의 업적을 이렇게 세계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감사할 필요 없어요. 저는 그저 진실을 따랐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기록해둔 당신의 선조들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에요. 다음 날 한국에서 온 특별 소포를 받았습니다. 이수정이 보낸 것이었어요. 조심스럽게 포장을 풀자 아름다운 족자가 나왔습니다. 펼쳐보니 성변 측 후단자의 복제본이었어요. 그 아래에는 작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국립과학관 특별전시실에 새겨진 문구를 보내드립니다. 조선은 별을 보았고 우리는 그 기록을 지켜냈다. 포스터 박사님, 당신은 영원히 한국 과학사의 친구입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스턴의 하늘을 바라봤어요. 낮이라 별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이 여전히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265년 전 조선의 천문학자들이 바라본 그 별들이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서재에 족자를 걸면서 생각했습니다. 과학은 국경을 초월하는 인류의 유산입니다. 동서양의 경계를 넘어 시간의 장벽을 뛰어넘어 진실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마치 변하지 않는 별처럼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스미소니언 박물관이었어요. 포스터 박사님,
동아시아 천문학의 혁명이라는 특별전을 기획 중입니다. 조선의 천문 기록을 중심으로 전시를 구성하고 싶은데 자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영광입니다. 전화를 끊고 족자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이제 세계는 조선 천문학의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이진항과 그의 동료들은 자신들의 기록이 이렇게 중요해질 줄 몰랐을 겁니다. 그들은 그저 밤하늘의 진실을 기록했을 뿐이에요. 컴퓨터를 켜고 새 논문을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허수의 도수와 현대 천문학 조선 천문학이 우주 탐사에 미치는 영향이었어요.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265년 전 조선의 밤하늘 아래에서 시작된 과학적 혁명이 오늘날 우리의 우주 이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타이핑을 계속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술 논문이 아니라 별들이 들려주는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밤하늘의 별들처럼 영원히요.